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8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Lightweight Segment Anything 셈 경량화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제 이름은 이혜승이고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관심 분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LLM이며 혹시 세미나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 내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한 작업으로 객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윤곽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최근 자율주행, 의료 영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메타 AI에서 발표한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줄여서 셈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챗 GPT라고 불릴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셈은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달리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나 객체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제로샷 모델입니다. 즉,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점, 박스, 텍스트 등의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원하는 객체를 정밀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셈이 이렇게 강력한 제로샷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거대한 학습 데이터셋 덕분입니다. 셈은 1100만 장의 이미지에서 생성된 10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활용하여 학습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약 수만 개 수준의 라벨링된 데이터에 의존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셋은 아주 정교한 마스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이미지당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의 마스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Segment Anything 1빌리언 데이터, 즉 SA1B 데이터라고 부르며 메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구축 과정을 간단하게 4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모델을 코코, LVIS 등과 같은 공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그 후 1차 학습된 셈 모델이 어노테이션을 도와주는 보조 라벨링 수단으로 활용되어 셈이 실시간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예측하여 어노테이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해당 마스크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은, 즉 셈이 예측을 잘 하지 못한 마스크들에 대해 어노테이터들이 추가 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효율적으로 대규모 마스크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델과 데이터를 함께 성장시키며 똑똑한 모델, 그리고 고품질 마스크 데이터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셈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며 해당 모델과 논문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원 그리고 김성수 연구원님께서 진행하신 상단의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셈은 아주 성능이 좋고 범용성이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셈의 이미지 인코더는 6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연산량이 매우 크고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셈에 대한 경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때 셈의 경량화라 함은 이미지 인코더의 경량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된 셈 경량화 연구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셈 논문은 2023년에 발표되어 큰 파장력을 일으켰으며 그 직후 중국 연구팀에서 패스트셈이라는 경량화 모델을 발표하였고 불과 몇 주 차이로 한국 경희대학교에서도 모바일셈이라는 논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메타에서 자신들이 발표했던 셈을 직접 경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세 논문들에서 사용한 서로 다른 경량화 기법들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논문인 패스트셈은 2023년 6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패스트셈의 가장 큰 특징은 CNN 백본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코더를 대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기존 셈보다 인퍼런스 속도를 약 50배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CNN 백본으로 교체함으로써 약 6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셈보다 10배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CNN 백본은 욜로 V8 세그멘테이션 모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메타에서 셈과 함께 게시한 SA1B 데이터를 그대로 사전학습 시 사용하였지만 해당 데이터의 약 2%만 활용을 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스테이지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ll Instance Segmentation 단계에서는 욜로 V8 백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의 모든 가능한 마스크들을 예측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무관하게 먼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 1단계에서 예측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 중에 과연 어떤 마스크를 반환할지를 선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프롬프트 가이디드 셀렉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오른쪽 하단 이미지처럼 텍스트 프롬프트로 까만색 강아지라는 입력값이 들어왔다면 클립 모델을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5번 까만색 강아지 마스크를 반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바운딩 박스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게 된다면 IOU 스코어 계산을 통하여 역시 5번 마스크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어떠한 프롬프트도 입력되지 않는다면 모델은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첫 번째 AIS 단계의 예측 결과를 최종 아웃풋으로 내뱉습니다. 패스트셈은 기존 셈 모델에 비해 약 50배 빠른 추론 속도를 보입니다.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0.04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패스트셈과 셈의 성능과 속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정확도를 의미하는 Y축을 보시면 셈과 패스트셈이 정확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파라미터 수와 빠른 추론 속도를 가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셈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거대한 BIT 기반 모델 구조를 CNN 백본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충분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모바일셈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패스트셈과 거의 몇 주 차이 나지 않는 간격으로 발표된 연구로 마찬가지로 셈 모델의 경량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패스트셈이 모델 구조를 아예 CNN으로 교체한 방식과 달리 모바일셈은 셈의 구조를 유지하며 무거운 이미지 인코더를 가벼운 인코더로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셈은 Knowledge Distillation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기존 BITH 기반 셈의 지식을 경량 모델로 전이하여
쌤의 마스크 예측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구조는 가볍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인코더 파라미터 수는 약 100배, 전체 모델 파라미터 수는 약 60배 감소시키는 경량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에도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요. 모바일 쌤은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디커플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지식 전이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coupled distillation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fully coupled distillation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semi coupled distillation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마스크 디코더를 학습시키는지 또는 얼리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fully coupled distillation 방식은 이미지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두 모듈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학습 안정성이 떨어지고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세미커플 디스틸레이션인데요. 해당 방식은 마스크 디코더를 먼저 고정하고 인코더만 학습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프롬프트에 따라 디코더 출력인 마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학습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쌤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Decoupled Distillation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Knowledge Distillation 과정을 총 2단계로 나눠서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미지 인코더 디스틸레이션 단계에서는 BIT-H와 타이니 BIT의 이미지 임베딩 결과만을 비교하여 이미지 인코더의 지식만 전이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마스크 출력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로스를 산출했던 기존 커플드 디스틸레이션 방식보다 훨씬 간단하게 MSE 로스만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 학습된 경량화된 이미지 인코더와 원래의 마스크 디코더가 과연 잘 맞을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세미커플드 디스틸레이션 방식은 두 모듈을 즉 이미지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를 함께 학습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디커플드 방식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완전히 분리하여 학습시키기 때문에 출력 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학생 인코더의 출력이 교사 인코더와 충분히 유사하기 때문에 마스크 디코더를 따로 파인 튜닝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디코더 파인 튜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이며 필요에 따라 디코더만 파인 튜닝하거나 함께 학습한 방식으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량화된 모델이지만 인퍼런스 결과를 보면 쌤과 유사하게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패스트쌤 모델과 비교해보면 더욱 빠르고 더욱 가볍고 심지어 성능까지 더 좋기 때문에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델인 Efficient Sa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메타가 2024년 CVPR에서 발표한 모델입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먼저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Efficient Sam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파라미터 수, X축은 인퍼런스 시간, Y축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Efficient Sam은 기존 모델인 Sam에 비하여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인퍼런스 시간과 파라미터 수를 약 20배씩 감소시켰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Efficient Sam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SEM Leverage Image Pre-training이라는 세미 구조를 활용하여 이미지 인코더를 사전학습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사전학습된 경량화된 인코더를 활용하여 SEM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스테이지 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AE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E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홍학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먼저 n×n 크기의 패치로 분할한 뒤 무작위로 일부 패치를 마스킹하였습니다. 이후 마스킹되지 않은 visible 패치만이 인코더의 인풋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코더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VIT 인코더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인코더를 통과해 나온 하늘색의 Encoded Visible 패치와 미리 마스킹되었던 마스크 토큰이 다시 결합됩니다. 이때 모든 토큰에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결합된 Visible 패치와 마스크 토큰은 디코더를 통과하는데요. 디코더는 입력된 패치들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원래 이미지의 특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디코더를 거치는 동안 포지셔널 임베딩을 포함한 각 토큰은 더욱 정교한 정보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장표는 MAE 리컨스트럭션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흐릿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E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지의 완벽한 복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해당 이미지의 유의미한 표현을 학습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즉, 모델이 학습한 이미지 인코더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 분류, 탐지, 아니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등과 같은 태스크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피션트 셈 모델은 이러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MAE를 활용해 사전학습된 경량화 이미지 인코더와 셈의 기존 마스크 디코더를 결합하여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다운스트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구조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셈을 활용하여 세미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셈의 강력한 이미지 인코더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전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기존 셈 모델에 거대한 VITH 인코더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적용하여 경량화된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파란색 부분에서 상단 부분은 교사 모델, 아래 부분은 스튜던트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스튜던트 모델의 인코더의 입력 값으로는 마스킹되지 않은 패치, 즉 언마스크드 패치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디코더에서는 마스킹된 토큰이 쿼리로 사용되며 인코더에서 나온 마스킹되지 않은 특징과 마스킹된 특징이 키와 밸류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마스킹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서 샘의 이미지 인코더와 MAE의 출력 사이에는 특징 차원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하여 두 모델의 출력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원래의 이미지 패치 대신에 샘 인코더에서 추출한 특징을 복원하도록 학습을 하고 이제 더 가벼운 모델에서도 높은 표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이미지의 일부 패치를 마스킹하고 남은 패치를 기반으로 전체 이미지를 복원하도록 학습합니다. 하지만 에피션트 샘에서는 원본 이미지 자체를 복원하는 대신 샘의 인코더에서 추출한 고차원적인 특징, 피처 임베딩을 복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직접 저수준의 픽셀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더 추상적인 특징을 복원하게 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즉, 샘이 이 강력한 표현력을 가진 특징을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이를 학습하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위에 티처 모델은 이제 순전파만 수행을 하게 되고 아래 스튜던트 모델은 역전파까지 진행을 하며 이 라이트웨이트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학습된 인코더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학습시킨 경량화 인코더를 샘의 마스크 디코더와 결합하여 파인 튜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앞서 설명드린 대규모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SA1B를 활용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피션트 샘 모델은 샘에 비하여 오직 1.5 MIOU밖에 차이나지 않는 성능을 보여 매우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인코더 학습 단계에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마스킹 비율을 75%로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통해 모델이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갖도록 훈련이 되며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특징 표현을 학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실험에서는 파인 튜닝 스텝별로 성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피션트 샘 모델은 0.1 에포크만으로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으며 1 에포크까지 학습이 진행된 경우 성능이 약 2.5 MIOU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에피션트 샘 모델이 세미 구조를 활용한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 덕분에 빠르게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에피션트 샘은 적은 학습 단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를 하며 경량화된 모델로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세그멘테이션계의 GPT라고 불리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의 경량화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경량화 모델들과 그에 활용된 서로 다른 경량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샘은 강력한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능력과 범용성을 가진 모델이지만 그만큼 파라미터 수가 매우 많고 높은 연산량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나 실시간 응용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경량화 모델들,
패스트샘, 모바일샘, 어피션트샘은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모델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지식 증류를 통해 모델을 압축하거나 사전학습 방식을 효율화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 경량화가 단순히 모델을 작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속도, 성능, 실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량화 연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 산업과 사용자 환경에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AI 모델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